경찰 조사 진술서, 대충 썼다가 평생 발목 잡히는 문서. 경찰 조사 진술서는 말 그대로 그 사건에 관해 당신이 직접 남기는 최초 핵심 스크립트입니다. 한번 제출하면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조사, 법원 공판에서 계속 비교 인용 탄핵 자료로 따라다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충 써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생각을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진술서의 위치와 위험성. 1. 경찰 조사 진술서의 정체. 경찰 조사 진술서는 수사기관 경찰에 출석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이 사건 경위에 관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자필로 써도 되고 워드로 출력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해서 내 이름으로 내는 공식 입장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진술서의 증거 잠재력. 형사소송법 체계상 자필 또는 워드 작성 후 서명 날인이 있고 법정에서 작성자가 성립과 내용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와 어긋나지 않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당신 경찰에서 이렇게 쓴 거 맞죠? 라는 식으로 검사가 탄핵 자료로 들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찰 진술서는 나중에 고치면 되지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내용만 쓴다가 기준이어야 한다. 2. 진술서 vs 진술조서, 정확히 구분하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차이입니다. 1. 진술서. 작성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본인. 형식 비교적 자유. 보통 A4 1에서 3장 정도. 내용. 사건 경위 정리, 자신의 입장, 관련 증거의 위치 안내. 즉,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쓰는 문서입니다. 이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조서. 작성자, 수사관 경찰, 검찰. 형식. 질문 답변 구조. 수사기관 공식 서식. 본인은 마지막에 정정 추가사항 없다라고 확인하고 서명 날인. 여기서는 수사관이 질문, 본인이 답변, 수사관이 기록 정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도 진술서로 보완하겠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경찰 조사 진술서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것. 3. 경찰 조사 진술서 기본 구조. 여러 형사 전문가들의 글과 실무 경험을 종합하면 경찰 조사 진술서의 권장 구조는 거의 이렇게 정리됩니다. 1. 머리말에더. 제목 진술서. 사건 표시. 경찰서 팀. 사건 번호 알고 있으면 기재. 죄명계. 폭행, 사기, 협박 등. 작성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이 본문 3단 구조. 사건 개요 한두 문장. 본인은 사건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여부입니다. 얘어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여부. 사실 경위 시간 순. 사건 전, 직전 상황. 사건 순간. 사건 직후 조치. 이 4단계로 나눠서 씁니다. 각 단계마다 언제 시각, 어디서 장소, 누가 등장인물, 무엇을 했는지 행동, 무슨 말을 했는지 대화 내용 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입장 쟁점 정리. 고소장 혐의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 일부는 인정하지만 평가가 다른 부분 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계좌 거래 내역, CCTV, 통화 녹음이 있다는 식으로 증거의 존재 위치를 간단히 적어줍니다. 삼매진 말. 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일자, 서명 날인. 이렇게 마무리하면 형식적으로도 깔끔한 공식 진술서가 됩니다. 4. 경찰 조사 진술서 작성 원칙 6가지. 4.1 시간순 6화 원칙 정리하기. 기본 중에 기본은 시간순 6화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사건이 여러 날에 걸쳐 있었다면 날짜별로, 하루에 벌어진 일이라면 사건 전, 사건 당시, 사건 직후. 이렇게 3단으로 나눕니다. 예시. 2025년 11월 3일 19시연경 식당에서 A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1시연경 자리를 옮기자는 말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A가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21시식경 가게 앞 골목에서 A가 제 어깨를 밀었고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 정도 세밀도면 수사관이 읽었을 때 어디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2 봤다, 들었다, 추정한다를 구분하기. 실무서와 형사법 강의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직접 본 것. A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추정, 추측. 가게 입구 상단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확실히 본 것과 그럴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섞지 말고 따로 적으라는 겁니다. 추정을 사실처럼 써놓으면 나중에 모순이 나왔을 때 거짓 진술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4.3 감정보다는 행동 대화 중심으로. 너무 억울했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런 문장은 증거력이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A가 XX라는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B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즉 감정은 한두 줄, 나머지는 행동 대화 상황으로 채워야 경찰 재판부가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4.4 하는 만큼만 모르면 모른다고
형사사건 실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조언입니다.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지만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한 길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해서 빈칸을 채우다 보면 CCTV, 통화기록, 위치정보와 충돌했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4.5 증거의 존재 위치를 함께 적기. 경찰 조사 진술서 안에서 증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이때 통화 내용은 2025년 11월 3일 21시 15경 통화기록 캡처 예정에 남아있습니다. 가게 입구 CCTV 분식 입구 상단 카메라에 당시 장면이 찍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대화방 캡처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본인 입장에서도 방어 공격 전략을 세우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4.6 당장 유리보다 끝까지 유지 가능한가가 핵심. 여러 형사 전문가 칼럼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경찰에서 한 첫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을 좌우하는 기준점이 된다. 경찰 진술서, 경찰 조서, 검찰 조사 진술, 법원 공판 진술. 이 내용이 서로 다르면 법원은 오히려 제일 먼저 제일 디테일하게 써놓은 진술서 조서를 더 진짜에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진술서를 쓸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유리한 말보다 끝까지 내 입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만 쓴다. 5. 주체별 경찰 조사 진술서 전략. 5.1 피의자 피고인 진술서. 목적. 혐의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된 형태로 남기고 이후 조사 공판에서 일관된 방어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 전략. 고소장 혐의 사실을 미리 읽는다. 그 안에서 전부 인정할 부분, 전부 부인할 부분, 사실은 맞지만 법적 평가, 고의, 정당방위 등은 다른 부분을 나눠 정리한다. 부인 사건이라면 알리바이, CCTV, 계좌 거래 내역, 통화 카톡 기록 등 방어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진술서에서 방향을 던져준다. 5.2 피해자 고소인 진술서. 목적.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점, 실제 피해 정도 신체, 재산, 정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핵심 구조. 나는 평소에 이런 의사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맞는 상황 행동 대화만 진술하고 추측 과장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3 참고인 목격자 진술서. 목적. 내가 직접 본 것 들은 것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남겨 수사기관 재판부의 사실 인정을 돕는 것. 전략 포인트. 목격 위치, 거리, 시야 야간 조명, 장애물 여부, 언제부터 보았는지, 이에 충돌 몇 초 전, 몇 미터 전부터를 먼저 명확히 적습니다. 또한 소문,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등은 에게서 이렇게 들었다는 수준까지만 쓰고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 활용 요령. 6.1 출석 전에 초안을 만들어간다. 실무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고소장 사건 경위서를 받아본다. 집에서 시간순 6하원 측에 따라 A4 한두 장 분량으로 초안을 작성한다. 조사실에서 긴장하더라도 그 초안을 기준으로 말하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6.2 지금 대답하기 어려운 건 진술서로 제출하겠다. 수사관이 질문했는데 집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시간 숫자가 기억 안 나는 경우 그냥 모르겠습니다로 끝내기보다는 관련 자료가 집에 있어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진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6.3 조사 후 조서와 진술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조사 마지막에 수사관이 조서 내용을 읽어주거나 화면을 보여줄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내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수사관의 해석이 과장, 왜곡된 표현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이 부분은 추후 진술서로 다시 설명하겠다고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6.4 중대 사건일수록 전문가 조력 활용하기. 성범죄, 경제범죄, 사기, 횡령 등 음주, 교통사고, 사망, 중상 사건처럼 형량, 평판,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경찰 조사 진술서를 혼자 고민하면서 쓰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에게 초안을 보여주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진술서 자료 문장은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경찰 조사 진술서, 불쌍함 호소문이 아니다. 정리하면 경찰 조사 진술서를 잘 쓴다는 것은 나 불쌍하니 봐달라는 감성글을 쓰는 게 아니라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끝까지 유지 가능한 팩트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음 6가지입니다. 시간순 6하원칙으로 정리하기. 직접 본 사실 vs 추정을 구분하기. 감정보다는 행동 대화 중심으로 쓰기. 증거의 존재 위치를 함께 적기.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쓰기. 이후 수사 재판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 가능한 내용만 쓰기. 이 기준만 지켜도 당신의 경찰 조사 진술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나를 방어하는 데 가장 강력한 기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